네,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는 인공지능, 이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학교 교육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또 어디까지 도입할지 논란이 뜨거운데요. 미래 교육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란 주장과 동시에 윤리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인공지능과 교육의 융합, 서울 장평초등학교 오윤아 선생님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너무나 뜨거운 화두입니다.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학교에서 AI 교육이 필요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학교 교육에서 AI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요, 이미 아이들의 일상 속에서 AI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그런 결과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는 이런 일상의 경험을 교육적으로 연결해 AI의 원리와 구조, 그리고 그 사용에 따른 책임까지 함께 다루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또 AI가 단순히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선택과 판단을 바꾸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AI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학생들이 잘못된 정보나 알고리즘에 무비판적으로 노출될 위험도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AI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AI와 함께 살아가는 방향성을 배우고 그 방향성에 따라 실천해 나가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네, 연구도 많이 하시고요. 또 교사로서 인공지능을 적용한 교육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주로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AI를 단순히 답을 주는 도구로 보기보다는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하고 상호작용을 이끄는 파트너로 보고 수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연구에서는 중등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글쓰기 수업에서 생성형 AI를 적용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양한 관점을 비교해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더 나은 질문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 교사로서는 영어과 AI 코스웨어를 활용해 학생 개별 수준에 맞는 문제를 제공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에게는 반복 학습의 기회를, 빠른 학습자에게는 확장된 문제 해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AI를 활용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사고 흐름을 더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고, 연구자로서는 이런 수업의 변화를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건 뭐 누구나 공감을 할 텐데 결국 어떻게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학교 현장에서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을 텐데 바로 어제 나온 책입니다. 이 서울대 연구진들과 함께 직접 이 인공지능 활용 수업 가이드 집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에 주목하신 겁니까? 네, 저희 책에서는 현장에서 AI 수업을 시도해보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 AI를 수업에 녹여내려고 할 때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경험을 함께 나눠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AI 융합교육학과의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실천하고 연구한 사례들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실제 수업 현장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융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천 가이드북입니다. 예를 들어 통합학급에서 AI 도구를 활용해 발표회를 여는 수업, AI 챗봇과 교사의 협력 방안을 탐구한 수업, 또는 GPT를 활용해 서술형 평가 피드백을 자동화한 수업 등은 바로 내일 수업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각 챕터마다 교사들의 고민과 학생의 반응까지 담아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이 책이 AI를 막연하게 느끼시는 선생님들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미 시도 중이신 선생님들께서는 방향을 점검해 보실 수 있는 동료 같은 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미국이 AI 강국이다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인가 봐요. 미국에서는 이 교사 노조가 AI 챗봇을 실제 수업에 쓰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학교 수업에서 인공지능을 어디까지 활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AI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업을 보조하는 존재이지 교사의 자리를 대신하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수업의 흐름 속에서 학생과 교사의 사고를 확장하는 조력자로 보고 있습니다. 수업의 맥락과 목표에 따라 AI의 역할을 적절히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론 활동을 준비할 때 학생들이 AI를 활용해 다양한 관점을 질문 형태로 만들어 보는 활동은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반면 정서적인 피드백이나 교실 안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은 여전히 교사의 판단과 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AI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쓰는 것이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교사의 전문성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또 기술의 발전과 동반되는 게 또 항상 부작용입니다. 딥페이크 문제 심각하고요. 또 챗 GPT와 관련된 어떤 표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실제로 제가 진행한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단순히 AI의 결과물을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스스로 질문하고 성찰하는 경험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학생이 AI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도록 안내하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용법을 넘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리교육이 별도로 존재하기보다는 각 교과 수업 속에서 AI를 다루는 맥락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국어 시간에는 생성된 글의 사실 여부나 출처 문제를 다루고, 사회 시간에는 딥페이크나 알고리즘 편향을 주제로 토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AI의 판단 구조와 한계를 인식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태도를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일관된 기준 아래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 맞는 실천적 윤리교육 가이드라인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기술이 또 그동안에 우리 교육에서 풀지 못했던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느린 학습자나 특수교육 학생들을 도와준다든지 서술형 평가를 할 수 있다. 어떤 가능성에 주목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AI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와 수준에 맞춰 맞춤형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린 학습자에게는 반복 연습과 점진점 피드백을 제공하고, 빠른 학습자에게는 확장된 사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에도 AI 도구가 시각이나 언어를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학습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서술형 평가와 같이 교사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정성적 피드백에도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면 학생 한 명 한 명의 사고 흐름을 밀도 있게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단순히 편의성을 위한 보조도구를 넘어서 교사의 전문성을 확장해주는 동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가능성이라고 느꼈습니다. 네, 새 정부에서도 AI가 굉장히 중요한 국정 과제인데요. 아이들이 기술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인공지능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면밀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